이번 영상에서는 극단적인 성격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극단적인 성격은 왜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기질과 성격 자체가 극단적이었다는 뜻인데요. 항상 너는 너무 유난을 떤다, 너무 편향적이다, 너무 과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누구 한 명 예외 없이요. 그 누구도 저에게 너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편안한 사람이야, 너는 참 적절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만큼 저는 극단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극단적인 성격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성격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애초에 극단적인 성격은 삶의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거나 말거나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한다 하면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을 항해라고 본다면 파도가 굉장히 센 물 위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미가 나고 구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멀미와 구토가 너무 심해져서 그것이 불면증이 되었고 불안증이 되었고 우울증이 되었고 그것으로 삶의 절벽에 3번이나 섰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조절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없고 불안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루가 망가진 적도 없고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극단적인 선택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수많은 분들을 몸과 마음의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비결을 꼽자면 극단적인 성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극단적인 성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된 원인은 극단적인 성격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론백이라는 대표적인 인지치료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지적 오류, 그러니까 인지 왜곡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인데요. 그 중에 oral lossing,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죠.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지 왜곡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것이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아니 거의 전부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 아니면 백이고 좌 아니면 우고 내 편 아니면 네 편이고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할 때는 갈아 넣어서 하든가, 그러다가 번아웃이 와서 고갈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든가, 아니면은 애초에 생각하느라 시작도 못하게 되든가, 그리고 세상은 내 편 아니면 네 편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쟁통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필시 몸과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멀쩡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을 보내는 것과 어떤 싸움과 흡사한 상황, 전투와 비슷한 상황이 됐었을 때 1분, 2분은 같은 시간이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몇십 배, 몇백 배는 차이가 납니다. 말싸움이라도 뭐 5분, 10분이라도 하고 나면은 진이 빠지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사고는 불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극단적인 사고, 전무 아니면 전부,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을 빠르게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상황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위협이 되는가, 그리고 위협이 된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감정이 들면은 이것이 전두엽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그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오류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은 뇌라는 장기가 하는 일입니다. 뇌를 한 인간으로 볼게요. 원래는 굉장히 똑똑한 인간이었어도 일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굉장히 과로되어 있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한 상태야. 그러면 똑같은 일 처리를 하더라도 뭔가 대충대충 하겠죠. 그 대충대충의 결과가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피로한 상태가 되면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뇌를 많이 쓰게 되면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거꾸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기는 뇌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뇌를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아니 뇌를 쓰는 것 자체가 자연의 힘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뭐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뇌가 피로한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빠르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소봉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편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불안, 그리고 불행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약을 하자면 흑백 논리, 극단적인 성격 자체는 뇌가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얼레벌레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곤한 뇌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극단적인 성격과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은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성격이야? 그게 어떤 기질이야?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뇌가 늘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뇌는 생각을 하는 장기고 생각이 남들보다 많은 것이고요. 생각이 남들보다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의식적인 생존의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생존 불안과 생각이 많은 것과 무슨 상관이냐?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모아놓은 정보들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생존을 위해서 모아놨던 정보들을 방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의식이 늘 위험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생존이 어떨 때 안정되고 어떨 때 위협이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여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방출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없으면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서 이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것이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방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없음이 무의식의 긴장을 만들었고, 무의식의 긴장이 뇌 과부하를 만들었고, 뇌 과부하가 일처리를 듬성듬성 하게 됨으로써 흑백 논리, 인지 오류, 인지 왜곡 이런 것들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극단적인 성격을 타고났다, 극단적인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에너지의 그릇이 작고 에너지의 충전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게 태어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격은 내가 이 세상에 타고났을 때부터 나한테 심어진 바코드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극단적이지 않게 노력해야지, 고작 이 정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형을 해도요, 뼈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뼈는 못 바꾸죠. 하물며 그 뼈도 못 바꾸는데 그 뼈보다 더 중요한 장기는 더더욱 못 바꾸는 거고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은 당연히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에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의식에 심어주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언제 어디서나 충전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고 결핍되지 않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과 반대가 되겠죠. 무의식이 생존의 안정을 느끼게 되니까 뇌는 과부하될 필요가 없고, 뇌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결과가 정해졌어도 다시 검토하는 거죠. 아, 이건 이런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 이렇게 되면요, 통찰력이 생기고요, 사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넓어진다고 해서 모두 다 수용하고 아닌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요, 네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부딪혔다고 했었을 때 곧바로 감정이 일으켜져서 좌절을 하거나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야로도, 다른 각도로도 볼 수가 있으니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삶이 스무스해지겠죠. 극단적인 사고를 저도 가지고 살았었을 때는 삶이 진짜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언제는 굉장히 좋았다가 언제는 굉장히 나쁘게 되고, 언제는 굉장히 활발했다가 언제는 굉장히 처져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니까 계속해서 내 상태는 완만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완만한 생각이 굴러가니까 완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거고 애들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성향은 타고나기에 저조한 회복력,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력이라고 하죠. 이것이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에너지의 그릇,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적게 태어났다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남들보다 이 피통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이 힐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극단적인 사고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불행들, 그러니까 불면, 불안, 우울, 극단적인 삶들, 이런 것들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고요. 또 수많은 분들도 과거에 저처럼 극단적인 삶에서, 멀미가 나던 삶에서 평온한 삶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으셨던 논리와 검증된 후기를 보셨다시피 공식이자 인과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이 길을 걸으면,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폭탄이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요, 스스로 그 폭탄에 늘 불을 붙이는 삶이 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고요, 누구도 극단적으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B, 내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을 알았는데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언제 어디서나 결핍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에너지의 결핍을 없는 상태를 늘 만들어서 뇌가 정상작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정상작동을 해서 삶이 완만하고 평화롭고 평온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